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에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는 혼조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 FOMC회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이 블랙아웃에 들어간 가운데 이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탄탄했던 5월의 고용을 근거로 6월은 금리 동결, 7월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요, 전일 열린 오펙 플러스 회를 통해서 하루 1,000만 배럴이던 생산량을 7월부터 900만 배럴로 낮추고 감산 기간 또한 2024년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채 한도 협의와 관련된 리스크는 시장에서 잠재워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탄탄한 고용으로 인해서 7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원유 가격을 좌우하는 공급량 축소라는 또 다른 이슈가 투자자들을 현재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략의 점검이 새롭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장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눈이 필요하다면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엔 선견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쉬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연차 쓰신 분들은 내일도 쉬시는 날이죠. 하지만 해외 선물, 해외 시장은 내일 쉬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사이클을 미국 시장과 중국, 홍콩 항생 시장의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일단 맞추셔야 됩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보 그리고 차트 분석 가지고 왔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견 마스터의 말처럼 시장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이슈 모두 잡아가기 위해서요. 오늘 시장에서도 중요한 트렌드와 이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이후에도 시장의 캔들과 차트 보는 법, 그리고 시황과 이슈 잡는 비법까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방송 중에 들어오셔야지 선견 마스터와 지금 바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개장 이후에 현 실시간 상황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요. 골드와 파운드와 유로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일과 미니 나스닥, 미니 S&P 500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모습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차트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분봉 차트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13% 소폭 상승하면서 14,59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분봉상으로 22시 44분에 단기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미증시 개장과 함께 미증시는 계속해서 조금 양봉들을 여러 개 그려주면서 상승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22시 44분 이후에는 다시금 음봉줄이 출해되면서 그 개장 이후 상승했던 상승분을 지금 일부 반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장 이후 현재 상황은 강세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비농업 고용자 수 증가로 경기에 자신감이 생성되면서 관련 업종이 강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의 강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선견 마스터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오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분봉 차트입니다. 일단은 1.46%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럴당 72.79달러 선까지 오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개장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씩 소폭 빠지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22시 49분경에 저점 72.62달러 형성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일 같은 경우는 이슈가 많습니다. 미국의 고용의 견조
건조함을 보이면서 자신감까지 유입이 되었고요. 여기가 모두 유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더불어서 오펙 플러스 회담을 앞두고서요. 일강에서 추가 감산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까지 오늘의 상승 요인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디커플링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0.6%가량 하락하면서 온스당 1964.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21시 50분경에 단기 저점을 형성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 구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폭을 줄여주면서 22시 49분경에는 단기 고점 찍고 횡보하는 모습까지 일단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달러 인덱스가 0.3% 상승한 104.31로 달러가 강세고요. 금리 급등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로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도 골드와 함께 커플링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큰 폭의 상승과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지만 유로 같은 경우에는 0.28%가량 하락하는 모습까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유로 역시 강세 중인 달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저점과 단기 고점 사이의 변화폭이 크진 않지만 오늘 일단 22시 49분경에 단기 고점 찍고 일부 소폭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스닥부터 유로까지 현재 개장 이후의 시세 함께 짚어봤는데요. 먼저 나스닥부터 선경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 바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0.2%가량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개장 이후에 좀 무서운 속도로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해주다가 곧바로 지금 다시금 상승분이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에 대한 전략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나스닥은 지금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라인이 있죠? 요 라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요 라인인데 작년 4월 고점이에요. 작년 4월 고점이 286 정도 되거든요. 자, 제가 작년 11월에 봐드렸던 일단은 고점이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14,000에서 14,500 라인인데 자, 요 밴드 일단은 뚫었고 지금 600까지 왔죠? 600까지 네. 일단은 왔습니다. 근데 뭐 100포인트 차이니까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자, 포인트는 일단은 요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저번 주에 NDR 자료를 일단 보여드리면서 작년 4월 고점 15,286까지 오를 수 있는 일단 그런 모양새는 있어요. 모양새는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밴드 14,000에서 14,500을 일단은 뚫었기 때문에 이 윗라인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4,500에서 15,286까지 한 700포인트 정도 됩니다. 700포인트면 틱수로 따지면은 2,800틱이고요. 나머지 끝자락 계산을 해도 약 3,000틱이거든요. 3,000틱. 자, 3,000틱 가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빠른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 한번 타면 하루에 2,000틱 그냥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한 이틀 정도면 갈 수 있는 일단 요런 틱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오늘 일단은 이제 상승을 하고 있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의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기대치가 지금 굉장히 최고조에 달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용지표 잘 나왔고요. 고용지표 지난 이제 금요일 지난주가 우리 고용지표 위크였죠. 자, 그래서 고용지표 일단은 잘 나왔습니다. 비농지표 잘 나왔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뛰거나 많이 내리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업률도 지금 거의 최저 실업입니다. 최저 실업. 그리고 초반에 발표됐던 뭡니까? 구인이직 보고서도 잘 나왔기 때문에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있다라는 일단 기대치. 그러니까 기저 효과, 경제 기조 효과, 경기에 기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저요, 기저입니다. 네. 기저 효과 때문에 일단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게 지금 뭡니까? 선물과 현물에서 일단은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라인은 아까 요겁니다. 15,286이거든요. 자, 지금 613에서 15,286까지는 뭐예요? 700포인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도달을 할 수가 있는 영역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 열어두시면 돼요. 일단 열어두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지난 4월 고점을 얘가 뚫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 4월 고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왜 4월이냐? 왜? 이때부터 3월이죠. 이때부터 금리 인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이 고점입니다. 금리 인상이 시작점이었어요. 그래서 4월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금리 인상의 시발점이었고, 거기서 뭡니까?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으면서 뭐예요? 최저점 10월에 찍고 이렇게 올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4월이 작년 3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4월 고점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일단은 도달을 한다라고 치면, 그러면 이 위로 가는 어떤 모멘텀은 뭐가 될 것인가 이겁니다. 자, 이 위로 가려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경기 사이클, 그리고 경제가 좋아지는 시그널이에요, 여러분. 이유는 뭐냐면, 자, 이거를 조금 지우고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를 굉장히 조금 크게 일단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자, 월봉 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월봉을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자, 2013년입니다. 그렇죠? 2013년. 그리고 기준이 되는 게 2009년, 2010년 요거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어요. 시장에 통화량을 엄청나게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이 어디였습니까? 2021년 11월에 16,767포인트였어요. 자, 근데 지금 얼마예요? 여기 보이시죠? 14,625포인트. 자, 미국 역사상 최고점이 16,767포인트였다고요. 16,767포인트. 자, 그리고 현재가 뭐예요? 자, 현재 생각해 보세요. 경기 침체가 5년 만에 일단 이렇게 하고 있고, 네. 이코노미스트들은 온갖 부정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조차도 굉장히 부정적인 분석을 계속하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자, 근데 지금 14,625 라인입니다. 요겁니다. 최고점은 이거고 지금 현재는 요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최고점에도 지금 많이 근접을 했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경기 사이클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경기 사이클은 항상 계속되는데 2009년, 2010년에 모기지 사태,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날아갈 뻔했습니다. 유럽으로 돈 빌리고 다녔어요, 미국이. 자, 그래서 엄청나게 통화량을 많이 풀었습니다, 미국에서. 여기는 뭡니까? 경기 리커버리와 뭐예요? 화랑기가 지금 뭐예요? 13년 동안 계속되어 있어요. 13년. 그래서 뭡니까? 최고점을 찍었죠.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극심한 지금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혔습니까? 인플레이션 안 잡혔어요? 잡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용시장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졌어요? 실업률 높아야 돼요? 실업률 지금 최저예요? 구인이직 보고서 어떻게 됩니까? 구인이직 보고서 굉장히 좋게 나오죠. 자, 제가 말씀드린 트럼프의 타이틀 42 정책, 제가 이거 많이 설명드렸죠? 이민자 못 들어오게 하는 정책, 이거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자, 이게 살아 있으니까 뭡니까? 이민자 못 들어와요. 그래서 뭡니까? 구인이직 보고서에 구인이 훨씬 더 많고, 그렇죠? 구직자보다. 그래서 임금 인플레 안 잡히고 있어요. 실업률 낮아져요. 고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 상황. 자, 현재가 14,625포인트.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날아갈 뻔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부채 위에 부채, 부채 위에 부채를 써서 13년 동안 이룩한 이 버블이 이겁니다. 요건데 얼마 차이 안 났나고요. 자, 그러면 작년 고점 여기라고, 작년 고점을 넘기 위해서는 뭡니까, 여러분? 경기, 기본적으로 경기와 경제가 최소한 리커버리가 되거나 뭡니까? 회복기죠. 회복기이거나 화랑장이야. 뭡니까? 이거를 뚫고 위로 다시 올라가는 모멘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것만 아시면 돼요. 지금 올라가는 거에 우리나라 지금 2160포인트 돌파했나요? 그렇죠? 자,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에 여러분 너무 심취해 있어서 편승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물론 시장은요.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장 참여자들, 우리 같은 여러분들 같은, 그리고 어떤 기관이나 세력 같은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으로 오르고 내리는 게 맞습니다만, 그것도 뭐예요? 모든 경제적인 경기 사이클을 무시하고 그냥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라인이 처음에 14,000에서 14,500 라인이었고, 작년 4월 고점 15,286 라인을 깨기는 힘들 것이다. 이거 깨버리면 여러분 보세요. 15,286을 깼습니다. 그럼 16,767까지 정말 가깝습니다. 자, 13년 동안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은 이 화랑장이 16,000을 갔는데, 지금 긴축 정책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상태, 그리고 긴축 정책이 앞으로 몇 년간 계속돼야 되는 이 상태에서 이거를 뚫고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일단은 뭐예요? 상식적으로 맞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뭐 제 분석이 당연히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직도 일단 시장은 이런 객관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자, 분봉상으로 일단 오늘 조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분봉상으로 일단은 보면요. 자, 매수 추세니까 일단 매수 보시면 됩니다. 예, 매수 추세니까 매수 보시면 되고요. 지금 고점 계속해서 지금 높이고 있죠. 고점 계속해서 높이고 있고, 지금 이거 보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매매하기도 굉장히 힘드세요. 굉장히 힘드시고, 지금 23시에 뭐가 있었나요? 제조업 지표, 예, 그 발표 있었습니다. 예, 지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23시 30분 예, 시작을 해서 23시 타임까지 일단은 추세를 좀 한번 주거든요. 네, 추세 줬죠? 추세를 준 다음에 굉장히 매매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24시 이후 서울경제TV 시청하시고 24시 이후에 추세 방향대로 일단은 가는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더 쉬운 매매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조금 있다가 조금 변동성이 다시 있으면 다시 봐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골드를 제가 조금 5일보다 먼저 보고 싶은데. 네, 좋습니다. 네네. 골드로 일단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골드를 오늘 제가 바로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이유가 있겠죠. 자, 저저번 주에 이제 그 나스닥 5,000틱, 그렇죠? 5,000틱, 그리고 저번 주에 항상 2,500틱에 의해서 요거 이제 스윙 매매였죠? 스윙 매매 말고 단타 매매 기준으로 노란 톡방에 지금 계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인증 올라오는 거 일단 보셨을 건데, 자, 골드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올라오면서 70틱 수익 달성을 했습니다. 70틱 수익 달성했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이 수익 인증 지금 계속 올리고 계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골드는 패턴 싸움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골드는 패턴 싸움인데 뭐냐면 자, 골드가 오늘 5일도 마찬가지고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좋지는 않았는데 자, 뭡니까? 일목 아래에서 계속 가격이 형성되면서 자, 5일선이 21선 위로 올라오면은 미끄러지고요. 올라오면 미끄러지고 캔들도 미끄러졌죠. 5일선이 21선 위로 올라오면 미끄러지고 일목 맞으면 미끄러지는 이런 패턴을 계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21시경에 21시 조금 지난 경에 자, 여기 보시면 조금 요거 크게 제가 해드릴게요. 네. 골드 차트 확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21시경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21시경이라고 네. 일단 예. 21시경에 요거 보시면 자, 오늘은요 반등시 매도 때리시면 되고 반등시 매도 때리시면 돼요. 골드는 그 패턴이었어요. 딱 그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는요 여러분들 패턴 싸움입니다. 자, 5일선 위로 올라와서 뭡니까? 밑으로 때리는 거예요, 매도를.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매도를 때린 겁니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거 아실 거니까 복귀하시고 지금 지금 노란톡방 안 계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한 기법과 그 자리들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매도 때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 안전하게 청산을 하려면 전저라인이죠. 전저라인 조금 전에서 청산을 해서 30틱 정도 가볍게 수익을 올리는 이런 기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자리가 있었거든요. 두 번째 자리에서 일단은 80틱이 들어갔는데, 일단 40틱이 들어갔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사실은 쉽게 보시면 됩니다. 22시 시작하고 지금 종전에 볼 수 없었던 굉장히 큰 장대 양봉과 이게 이제 실시간 캔들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실시간 캔들을 보면 굉장히 위로 많이 뻗는 힘이 강한 이런 캔들이 지금 나왔어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양봉의 캔들이 4개가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시 매도였어요. 이 자리에서는. 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21선과 일목을 맞으면서 매도로 다시 내려가는 이런 캔들이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목 하단을 강하게 뚫으면서 일목 하단을 지지하는 캔들이 나왔던 거예요.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여기에서 적절한 지점에서 매수 타시면 됩니다. 오케이? 매수 타셔서 우리 이제 노란 톡방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40틱, 여기에서 30틱 이렇게 해서 도합 70틱의 수익을 일단 올리셨고 여기에서 일단은 40틱에 끊었는데 굉장히 조금 아쉽죠?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60.0이었어요. 60.0에 매수 타서 지금 64.0에 일단은 청산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180틱 정도 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예. 순간적으로 180틱 정도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골드는 자, 이런 차트를 지금 못 보신다. 상관없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트레이닝 받으시면 되고 차트를 조금 보실 줄 아신다 하면은 골드는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려요? 패턴 싸움. 골드는 패턴 싸움. 자, 5일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수요와 공급만 일단은 따져서 방향성 정하면 된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예. 이거 제 방송 잘 들으시고 꾸준히 들으시면 아마 머릿속에 밝히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골드, 나스닥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경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과 골드 정말 자세하게 함께 들어봤는데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패턴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외 선물을 대응함에 있어서 아직은 차트를 보는 법, 패턴을 파악하는 법이 능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더 시황과 이슈까지 함께 짚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경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도 활짝 열려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지금 바로
공부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으로 오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방송 초반에 상승분을 조금 반납을 하고 지금은 0.54%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일에 대한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실전 매매 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건데 네. 오일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 오늘 일단 시작했어요. 시작하고 자, 감산 이슈 있었죠. 감산 이슈. 제가 오일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요와 공급 이론.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미국의 경기 침체. 경기 침체로 이슈로 인한 수요의 감소. 수요의 감소는 뭡니까? 가격의 하락. 요거 일단 보시면 되고, 공급 이슈는 뭐예요? 감산. 그렇죠? 감산 이슈 플러스 러시아 전쟁.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일단 요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자, 감산 이슈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감산 이슈가 나오면 공급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죠. 요 정도 이슈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 자, 수요와 공급 여러분들 이거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네. 자, 감산 이슈가 나왔어요. 그래서 쭉 뻗었어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뭐냐면 오일은 사실은 더 정밀한 분석을 아마 할 겁니다. 며칠 내로 이제 월가가 할 건데 그거 제가 일단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떨어지느냐예요. 예. 이게 갭 상승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떨어졌어요. 갭을 다 메꿔버렸습니다. 사실은 감산 이슈가 나오면 한동안 일단은 지속하는 게 맞는데, 자, 이게 지금 뭐랑 똑같냐면요, 여러분. 이거랑 똑같거든요. 자, 요거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뻥 뚫린 거. 이게 뭡니까? 감산. 이때도 뭐예요? 갭 상승이 나왔어요. 7%의 갭 상승이 나왔는데 그날 이후로 뭡니까? 힘을 못 쓰고 뭐예요? 다시 내려왔다. 오늘도 똑같아요. 자, 이봉입니다. 이봉의 시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 이게 음봉입니다. 음봉이에요. 빨간색이지만 파란색입니다. 음봉입니다. 시가가 어디예요, 여러분? 시가 여기죠. 여기에서 시작했는데 윗꼬리가 정말 살짝 달리고 뭡니까? 그냥 그대로 꼬꾸라졌어요. 자, 그러면 이 캔들을 제가 요 캔들을 제가 다시 그려드리면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이 캔들을 다시 그려드리면, 자, 양봉 뜨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파란색입니다. 음봉이 떴는데 이 양봉의 종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죠. 양봉의 종가 여기. 자, 이 파란 장대 음봉의 시가는 어디예요? 여기죠. 뭐예요? 갭 상승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노란 톡방에서 트레이닝 받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갭 상승을 이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갭 상승을 한 겁니다. 근데 바로 꼬꾸라졌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갭 상승을 했어요. 근데 뭡니까? 감산 이슈가 이제 처음 나왔죠. 처음 나와서 오를 듯 하더니 바로 또 꼬꾸라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자, 이거는 제가 조심스럽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우리 같은 시장 참여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요.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언제부터? 작년 11월부터. 작년 11월부터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지금 이 차트를 그려가고 있고, 자, 빈살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빈살만이. 자, 공매도 치지 말아라고, 오일 공매도 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이거 일단은 공매도 세력이라고 보거든요. 공매도 세력이 아니면 갭 상승을 이렇게 많이 시켰는데 이거를 하루 만에, 하루도 안 지났죠.
하루 만에 이거를 갭을 다 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 이거 일봉으로 제가 잠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봉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예측이 맞다라고 하면 작년부터 계속 공매도한 겁니다. 뭔가 답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작년부터 이 라인 그려드렸죠. 그리고 올해 초부터 이 라인 그려드리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 머물 거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는 감산 이슈를 터뜨리면서 뭡니까? 앉아서 가격 상승이 되는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는데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이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뭡니까? 저번에도 갭 상승했을 때 뭐예요? 바로 하락시키고 이 밴드 안에서 가격 놀게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큰 폭으로 상승, 갭 상승을 시켰는데 아까 분봉 보이셨죠? 갭을 다 메꿔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공매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면 간단합니다. 자, 이 밴드 안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라. 이 밴드 안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고, 요소의 이평선들이나 혹은 이런 일목, 선행 스팬 1, 2거든요. 선행 스팬 1, 2만 여러분들이 하셔도 이 일목의 어떤 구름대, 그리고 상단과 하단을 여러분들이 기준선으로 삼아서 매매를 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으시면 일단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가격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고,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제가 작년 11월부터 그어드렸던 이 밴드 안에서 일단 가격은 계속적으로 형성이 될 것이고, 그 안에 사실은 이평선보다는 그 선행 스팬 1, 2를 활용한 이 일목에서 매수 체결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디테일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다.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면밀히 다시 해서 이번 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에 또 공개 방송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일단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나스닥부터 골드, 오일까지 현 시장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까지 차트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갔습니다. 계속해서 방송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함께 상황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성현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요. 차트도 함께 분석하시고 모든 실시간 시세와 시황, 그리고 어떻게 캔들을 분석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교육까지 함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뉴스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7월 비농업 부분 고용은 연준의 7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캐나다의 CIBC 마켓츠가 진단했습니다. 이 CIBC는 고용 시장의 표면 아래에 일부 균열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연준이 6월에 관망 기조를 선택하기에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6월에 금리를 동결하고 7월에는 이번 사이클에서 마지막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일자리 보고서만 보면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 고용 속에서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자리 급증에도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며 총 경제 활동의 척도인 실질 국내 총소득인 GDI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모두 감소하면서 침체 징후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도이치방크가 미국의 신용경색 리스크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도이치방크는 미국의 신용경색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대규모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난해 미국 연준과 ECB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약 15년 만에 고강도 긴축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신용경색이 급격히 심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글로벌 핫 이슈 선경 마스터와 함께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일단은 고용 지표까지 견조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6월에는 금리 동결을 하고 7월에는 마지막 인상 25bp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같이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좀 충격적이죠.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 첫 번째 이슈랑 두 번째 이슈랑 좀 같이 할게요. 네, 지금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비농지표 일단은 저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났는데 고용이 더 늘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고용이 늘었는데 왜 지금 고용이 느느냐 이거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이슈하고 두 번째 이슈 일단 좀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일단 먼저 보면 자, 완전 고용 속의 불황.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고용 속의 불황이다. 지금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가 통상적인 경기 사이클, 그렇죠?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이 경기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4번의 이 경기 사이클하고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지금 한 가지 안 맞는 게 한 가지 거의 이제 반대로 간다라고 하는 게 노동시장. 그렇죠?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경색이 지금 아직까지 오지 않는다라는 건데 자, 이거는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일단 드렸어요. 지금 왜 이게 안 통하느냐? 왜 이게 안 통하냐? 안 통하는가? 자, 안 통하는 이유는 저는 딱 요거 하나라고 봅니다. 코로나가 정말 우리나라의 우리 삶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바꿔놨거든요. 노동시장도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정리 한번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 두 가지였죠. 첫 번째, 두 번째, 이민자의 문제, 은퇴자의 문제, 요 두 가지였는데,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게 타이틀 42 뭡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쉽게 얘기해서 장벽을 쌓았잖아요. 물론 이제 장벽 쌓은 게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자, 이민자들을 전부 다 국외로 보냈죠. 그렇죠? 국외로. 코로나 발병하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일단 몇 가지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합법이든 불법 체류든지 간에 이민자들이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하우스키퍼, 가정부거든요. 이게 1위예요. 그런데 뭡니까? 코로나가 발병을 하니까 당연히 가정부를 안 두죠.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싹 다 내보냈어요. 어디로요? 미국 밖으로. 미국 외로 싹 다 내보냈습니다. 그렇죠?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은퇴자. 아까 제가 나스닥 차트 보여드렸죠. 1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통화량을 풀었죠? 통화량을 풀면 자산 가치는 어떻게 돼요? 자산 가치 올라갑니다. 예. 통화량을 푸니까 돈의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산 가치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느냐? 은퇴자들, 그러니까 명퇴자라고 일단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자, 코로나가 발병을 하니 기업에서 퇴직을 시켜버렸습니다. 퇴직을.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회사를 복직을 안 해요. 다시 와서 일을 해달라고 해도 일을 안 합니다. 복직을 안 합니다. 왜 복직을 안 합니까? 부동산 가치, 부동산의 가격, 그리고 뭐 주식의 가격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센티브, 유인 정책이라고 하죠. 유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은퇴자들 복귀 안 하죠? 이민자들은 지금 이 타이틀 42 때문에 들어오질 못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구인하고 구직 비교해 봤을 때 구직은 뭐예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구인은 뭡니까? 내가 일을 하려는 사람. 다시요. 죄송합니다. 구인은 뭡니까?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는 거고 구직은 뭡니까? 내가 구직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인이 더 많다. 구인이 더 많으니 기업에서 몸은 하나인데 나를 오라고 하는 기업은 두 군데입니다. 뭡니까? 임금이 높아진다. 요겁니다. 요거. 자,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굉장히 클래식하게 보는 그런 관점하고는 지금 많이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완전 고용성 불황이라는. 굉장히 어색한.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거거든요. 지금 고용주들이 이제 우리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거를 굉장히 꺼린다라는 겁니다. 해고를 꺼린다. 왜? 자, 지금 구인난이 미국은 구인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심각합니다. 구인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해고를 해버리면 나중에 직원이 필요할 때 못 뽑는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뽑으려고 해도 임금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용을 해놓고 10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고용을 해놓고 그냥 5시간, 6시간만 일하게 해요. 혹은 고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일을 너무 못해. 그래도 뭡니까? 그냥 안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한 가지의 원인이 돼서 뭡니까? 고용은 계속적으로 느는데 생산성은 그렇게 그다지 높지 않은 이런 현상이 지금 미국 내 현상이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기저에 그거를 일단 깔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이슈 잠깐만 하면 이제 두 번째 이슈랑 첫 번째 이슈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에 관한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쇼킹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21년 그렇죠? 2021년에 1년 말부터 10월이었나요? 11월이었나요? 그 테이퍼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테이퍼링을 실시했어요. 미국에서. 그때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켜 드렸던 게 자, 금리 인상 무조건 한다. 금리 인상 무조건 한다.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금리 인상으로 가는 길목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고용은 줄어들고 실업률은 높아지면서 경기 침체가 온다. 경기 침체가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실업은 엄청나게 많이 높아질 것이고 실업률이 최소한 6에서 7% 정도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금리 인하. 이게 뭐다? 피벗이다. 금리 인하 피벗을 통한 경기 회복이 온다. 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은 줄질 않고요. 실업률은 높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재정립할 필요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향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고용이 일단 이렇게 유지되는 거 제가 앞에서 설명을 지금 드렸잖아요. 고용이 지금 일단 유지가 이렇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거의 최저 실업률로 지금 가는 거는 일단은 거기에다 기본 베이스를 깔아두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조금 분석하셔야 된다. 단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돼요. 단 인플레이션이 지금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그래도 어떻게 돼요? 고용은 낮아져야 되고요. 실업은 높아져야 됩니다. 자, 고용은 낮아지고 실업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라고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며 왜 고용이 지금 줄지 않는지,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져야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사실은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안 하고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안 하고 이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이제는요. 어차피 금리 상단은 거의 뭐 한 5.5에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6월에 하든 7월에 하든 그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보셔야 될 거는 인사이트로 노동시장 정말 어떻게 해야 깨질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마지막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용 경색 심화되면서 기업의 채무 불이행이 우려하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슈도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네. 고용이 이렇게 좋고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데 지금 뉴스들은 뭐예요? 경기 침체를 우려를 하고 신용 경색을 우려를 하고 디폴트를 우려를 합니다. 모든 프레임은요, 여러분 사실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경기 침체는 와야 되고 침체가 와야 리커버리가 되면서 경기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사이클로 가져갈 겁니다. 자, 그 중간에 이제 미국이 걱정하는 거는 이거죠. 신용 경색도 제가 그 실리콘밸리 뱅크 설명드리면서 신용 경색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은행에서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은행에서는 시중은행, 미국의 시중은행은요, 경기 침체의 사이클을, 경기 침체의 어떤 경기 침체 시그널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은행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여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미국의 시중 은행들은요,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일단은 갖고 있다. 그래서 뭡니까? 최종적으로는 뭐가 될 거냐? 대출을 줄일 겁니다. 예, 대출을 줄여요. 그러니까 대출을 줄이면서 뭐예요? 가계와 기업에 들어가는, 가계와 기업에 뿌려지는 이 통화량을 줄일 거고요. 예, 통화량을 줄일 거고, 그러면서 가계와 기업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어떤 경기에 침체가 오는 그런 것들이 일단은 발생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노동시장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같이 신용경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일단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용경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경기 위기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 위기의 끝판왕은요, 은행들입니다. 은행들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용경색, 왜 신용경색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은행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지금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그런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일단은 받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쪼인다. 예, 대출 안 나간다. 그래서 신용경색이 심화되면 가계와 기업에 직격탄이 돼서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현실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들 하나씩 선경 마스터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방송 이후에도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나의 매매와 나의 거래에서 가장 필요한 모든 시황과 이슈들 함께 노랑톡방 안에서 점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함께 차트 보면서 배웠겠지만 내가 아직 해외선물 매매함에 있어서 차트를 보는 기술, 캔들을 파악하는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나 그
어디보다도 정말 정확하고 꼼꼼하게 시청자분들을 교육시켜주고 계십니다. 선견마스터 노런토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갖다 대시기만 하면요. 카메라 화면에 URL 링크가 뜨고요. 손가락으로 꼭 터치해 주셔야지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선견마스터께서 시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짚어주시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해외 선물 매매가 가능하도록 교육해 주시는지 들어오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견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폐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